너와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국민노조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그 위급 재난 문자 소리에 많이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보라매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었는데 네네. 뭐 사이렌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쟁 난 줄 알았거든요. 우리 네. 감으로 때려잡았죠. 미사일 예. 쐈나 보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피하라고 했는데 이미 쐈는데 뭐 어떻게 대피해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6시에 보라매 공원 나가서 운동할 때 사람들이 네. 사이렌 소리가 나와서 평온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북한에 대해서 위험을 못 느낀 게 아니고 우리나라 네. 국군,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네.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저는 이제 너무 경각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좀 전쟁 위기가 좀 고조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북한에서 그 허접한 예. 미사일을 쐈는데 네, 어디서 저 고철 덩어리 저 군산 앞바다에서 건졌다며요. 네, 저희 이제 실패를 했죠. 정말 우리나라 나로는 성공했고. 예, 성공을 멋지게 했는데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 군사위성 발사체를 쐈는데 실패를 하고 저희 그 서해 바다에 추락이 되었죠. 네, 근데 내가 저 꺼낸 거 보니까 예, 무슨 빵꾸난 도라무통처럼 생겼더라고. 그래서 참 네, 우게 있는 애기들이 하는 짓이 네, 그 짓고를 못 면하면서 네. 그걸로 그냥 전 세계를 위협하려고 난린데 네, 오히려 그런 이게 주제에 넘는 행동이 예. 한미일의 강고한 동맹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북한 주민들 얼마나 다 굶어 죽는 상황입니까? 저런 미사일을 지금 쏠 때입니까? 미사일이라고 내가 봤는데 도라묵강처럼 생겼더라니까요. 네, 저 이제 추락한 그 물체를 저희 해군에서 인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 네. 한국과 북한의 네, 나라의 국격과 이상을 한마디로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로 같은 경우에는 잘 날아갔고 네. 북한은 가다가 추락했죠. 중간에 연료가 모자라서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아 그거 네. 고철로 팔아서 네. 여다고 바꿔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네. 김정은한테 돌려줄까 가져가라고. 아, 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그 군인들이 저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그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지. 내가 네. 보니까 그냥 허접하던데요. 예, 좀 많이 조악하더라고요. 예, 네. 뭐 파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네. 모든 국민이 놀래긴 했는데 아우, 정말 저는 평온하게 아우. 조깅을 했죠. 아니, 소리가 정말 위협적이더라고요.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그 새벽부터 또 좀 시끄러운 소식들이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민노총도 31일에 뭐 집회를 하겠다 선언을 네. 했었고, 지금 한참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잘 아시죠? 포스코 네.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가 뭐 다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프레시안이 뭐 하는데요, 저기가? 좌파 언론 매체이죠. 아, 네, 뭐 저거 경향. 내용이 예, 경찰의 진압 과정이 아니고 예. 7m짜리 예.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칼, 정글도, 아, 꼬챙이 이런 걸로 저항을 하니까 네. 테이저건이라든가 총을 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막 하니까 덜 다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플라스틱 곤봉으로 해서 그것을 그냥 막 해가지고 마치 공권력이 뭐 사람을 뭐 잡는 것 마냥 저렇게 하면 말이 그러니까요. 되나요? 저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에 2명인가 예. 3명이 네.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들이 정글도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데 그럼 경찰이 그걸 맞고 가만히 있어야 그 됩니까? 정글도 사진 한번 보여. 그 사람들 휘두른 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사진은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정글도던데 숭악하게 생겼던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 이만한 칼이에요. 예. 여러분 그 텔레비에 정글도 봤죠? 네. 그 이 막 치고 나가는 그거 들고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 근데 저기에 네. 30대 여성 개딸들 비슷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니, 이
벌떼처럼 갖고 와서 예. 대한민국이 깡패 나라냐 망한다 이렇게 막 댓글 올린다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보통은 이 30대 여성들이 이 정치 기사에 댓글을 많이 안 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봤더니 처음에는 50%가 넘었어요. 저 30대 여성의 댓글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 분명히 개딸들이 좌표를 찍었다.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러 왔다. 이렇게 로 내가 추정할 수 뒤에 있습니다.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뭘 조심해야 되냐? 이제 경찰들이 불법 행위를 진압을 할 때 네. 불의의 사고가 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좌파들이 엄청 많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네. 한 방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네. 어떤 전략적 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쓰임새가 지금 그 광양에서 예. 저런 곤봉 사건인데 곤봉 사건이 아니고 정글도와 쇠꼬챙이로 네. 경찰에 저항하다가 그렇습니다. 몇 대 얻어 터진 거예요. 아니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으면은 칼을 가지고 경찰을 위협합니까? 칼이 정글도라니까. 정글도. 예, 이런 정글도. 과도가 아니고 예. 식칼이 아니고 정글도 이만한 뭐 거라니까. 마체테라고 하나요? 그 뭐 사냥할 때 쓰는 예, 칼 사냥할 아닙니까? 때 쓰는 거. 정말 무서운 사람. 경찰 여러분 테이저건 쏘세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네. 아니 정글도하고 경찰 곤봉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칼이 이기죠. 칼이 나는 이길 것 같은데. 네. 그 테이저건 비싸나? 태적은 아마 또 사용을 하면은 징계 받고 하니까 최대한 또 안 썼겠죠. 하여간 네. 어떤 불법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일어나는 불상사를 이게 확대 증폭시켜서 네.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불손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아줘야 돼요. 경찰 여러분도 네. 우리 방송을 보고 나서는 전략 전술을 네. 특히 오늘 같은 날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강정 진압을 유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도해서 그리고 누군가 다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거를 뭐냐면 그 장면만 사진 찍어서 네. 폭력적인 공권력을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네. 저 수법을 네. 익히 알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잘 불법 행동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지금 뭐 간호법이다, 방송법이다, 정말 이 악법들이 폭주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북한의 지령 같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또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란봉투법은 네. 한번 우리가 이 토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시켜줘 보려. 예,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네. 이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작년 10월 6일 날 했죠. 예, 맞습니다. 이미 국민노조에서 저렇게 해서 네. 그 윤상현 의원실 소개로 해서 예. 전부 그것을 낱낱이 분석을 했죠. 네, 뭐가 문제인지 왜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를 오늘 촌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네. 노란봉투법은 뭐가 문제인가? 네. 핵심이 세 가지예요. 세 뭐죠? 가지. 첫째는 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기아 자동차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네네. 파업 이번에 오늘 한다는데 기아 자동차의 협력사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이제 하청 회사가 수백 개가 넘죠. 네. 우리나라는 전후반 연관 효과라 그래서 예. 완성차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하청 회사가 있는데 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다. 그래서 예. 모두가 사용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수천 개, 수백 개의 단체 교섭을 들어주려면은 1년 내내 해도 1년 내내도 안 끝날 것 못하는 거예요. 같은데요. 예. 그럼 회사가 다 하나만 있어야지. 기아 자동차에서 30만 명을 고용해야지. 예. 하청에서로 분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죠. 분업은 인류가 발명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계제인데 네. 왜 분업을 합니까? 그쵸. 협력사고 왜 필요해요? 그냥 네. 다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모든 하청회사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 모든 하청업 다 정규직과 똑같은 그쵸.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 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어디 원주시청 노조가 파업했어요. 네. 그럼 공무원한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죠.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 나와. 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쵸. 이 노란복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렇죠. 네, 가능한 여러분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
자기가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교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나를 책임져라. 이것은 황당무계한 법이에요. 네. 두 번째, 손배예요. 네. 손해배상은 뭐냐?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에 의하면은 파업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면책 조항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네. 임원이나 조합원한테는 손배를 묻지 말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한테만 묻고, 네. 두 번째는 그것도 손해배상 액수를 상한선을 둬라.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이것을 뭐냐면 나중에 재판할 때 감면 제도를 또 둬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길 가다 강도나 폭력배를 만났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처벌해야지. 해야죠. 그 사람이 강도짓을 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네. 먹고 살 게 없어서 네. 강도짓을 했어요. 여러분을 공격했어요. 그럼 봐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법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세 번째, 네. 이거 중요한 법이에요. 네. 쟁의행위의 범주를 넓혔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노동관계법에 따르면은 쟁의행위라는 거 뭐냐면 노사간의 네. 근로조건, 네. 임금을 가지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뭐냐면 쟁의 이 상태라 그래요. 네. 이 쟁의행위의 범주를 넓혔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월급 올려달라. 이런 게 뭐냐면 쟁의행위가 아니고 예. 요새 주장하는 미군 철수, 한미 군사연습 중단, 네. 윤석열 퇴진 이런 구호도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로 넣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도 다 법적으로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이고 네. 이렇게 그 당사자들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넣어도 이것도 노조 활동이므로 네. 쟁의 행위의 범주에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요 세 가지.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거죠. 아니 이런 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만약에 총장님 기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하시겠습니까? 이런 법은요 북한도 없고요 중국도 없어요. 나중에 네, 얘기해 정말. 주겠지만 네. 82년도에 네. 이게 82년도 40년 전에 네. 프랑스에서 똘레랑스 네. 관용에 의해서 이런 비싼 법을 만들었다가 네. 이게 위헌 판결 받아갖고 없어진 법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가 어디에도 없는 법인 거죠. 황당무계한 네. 법이 만들어져 있고 또 얘기하면은 네. 어떻게 됐냐? 노란봉투법은 네. 어떤 법을 만들 때 계기가 있어요. 예. 불법에 의해서 파생된 법이에요. 쌍용 자동차 그 불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대우조선 파업해가지고 네. 수천억의 피해를 입혔잖아요. 51일간 불법으로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발생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때 피해 금액이 얼마습니까? 그때 8천억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이 화물연대 파업했잖아요. 한 2조 3천억 정도의 예. 피해를 입혔는데 이런 피해를 입혀놓고 네. 이런 피해를 입혀놓고 적반하장으로 네.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라 해서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이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 뭐냐? 네. 민주당에서 네. 날치기 통과를 해서 네. 본회의에 직회내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해요? 윤석열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국의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예. 이게 82년도에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대우조선에 200만 원 받는 거 비정규 노동자한테 270억 네. 이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도리가 되느냐 이렇게 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신파극이에요, 신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노조에서 신용불량자? 손배 대상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 예. 손배 해봐야 받지도 못해요. 그쵸, 못 봤죠. 이렇게 이런 네. 황당한 게 대한민국 3만 5천 불 네. 선진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게 장발장식법이에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어요? 대우조선 같은 게 우리가 배임으로 고발했잖아요. 국민노조에서. 그쵸. 네. 그 왜 했겠어요? 아니 국민들한테도 그 손해가 끼치는데. 대우조선에 예. 하청지회가 파업을 해서 8,700억 원의 손해를 발생했는데 네.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에 나라 돈이 투입되는 국민의 여러분들에는 혈세로 네. 운영되잖아요. 그쵸. 좀비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손해를 받아내야죠.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려면 그쵸. 어떻게 해요? 그 이 아무것도 없는 예. 개털들한테 270억 거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금속노조는 단일 노조예요. 예. 그래서 금속노조 본조한테 예. 270억을 걸어야 그렇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무도 없는 사람, 뭐 신용불량자 비슷한 사람한테 270억 걸어봐야 의미가 당연히- 없잖아요. 없으면 배째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 마나한 짓을 한 거죠. 아니 네. 돈 들여서 270억 예. 손배 청구하면 네. 그 범정 비용이 더 들어요. 맞습니다. 그 미친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한테 손배를 걸지 네. 왜 받을 수 없는데 걸었냐.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네.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가 네. 대우조선 경영진에게 배임으로 고발을 했죠. 고소를 했죠. 예. 우리 국민노조가 예. 열심히 싸워서 한 게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네. 저런 법을 우리가 이미 저걸 알고 네. 토론회에서 저 노란봉투법을 낱낱이 분석하고 네. 해부해서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알렸어요. 아, 이 여당에도 이것 좀 열심히 싸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쵸? 참. 네. 참 답답하죠. 네. 그래서 저런 불법 파업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면 예. 한번 우리 김한솔 씨께서 이한솔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정의 네. 좀 해줘요. 정의. 이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이 청부입법입니다. 정부입법이죠. 예. 다시 얘기하면 민주노총의 요청해서 네.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직회부를 해가지고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를 한 다음에 그렇죠. 양대 노총을 투쟁의 선봉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네. 민주당의 전술이고 김정은의 지시 아니겠느냐 하는 게 우리 국민노조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정의. 네. 제가 또 불법 파업, 정치 파업, 정권 퇴진 선동 등 어떤 위법, 탈법 행위에도 면죄부 주는 민노총 방탄법. 그렇죠. 민주노총 네. 방탄법이죠. 네. 김정은 총회장에 충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단체 보호법. 맞네요. 네. 아주 좋아. 불법 파업해도 손해 없고 1년 내내 파업해도 상관없는 파업 천국 조장법. 좋습니다. 예. 아주 정의가 훌륭해요.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까지 위축시키는 공권력 무력화법. 맞습니다. 네. 노조 파업으로 손해 입어도 사실상 손해보상 받을 수 없는 사유재산 부정법. 맞습니다. 네. 파업 일상화, 노조 강경화로 해외 투자를 가로막는 외국인 투자 방해법. 옳습니다. 네. 파업 부담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시키는 좋은 일자리 말살법. 옳소. 네. 국내 투자 위축, 해외 투자 위축, 해외 진출 기업 유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대한민국 제조업 파괴법. 맞습니다. 네. 투자 유치 위축, 제조업 파업 손실 등으로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G7 진입 방해법. 맞습니다. 무엇보다 민노총 소속 특권 귀족 노동자들만 주로 이익 보고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를 사실상 차별하는 근로자 양극화 조장법. 맞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거는 총장님께서 한번. 법 어기라고 사주하는 미친 법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랑스에서 40년 전에 이런 비슷한 법을 했다가 네.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법이기 때문에 네, 아무데도 이 법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네. 대한민국의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인 거죠.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이걸 발의했다가 지네 스스로 쪽팔려 가지고 슬며시 폐기한 법을 왜 인자 갖고 나옵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다. 네, 북한 지령을 따랐거나 네. 또 뭐가 있겠어요? 뒤에 하나씩 이제 나옵니다. 한번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토론회 때 많은 분들이 왔었거든요. 윤상현 의원님도 있었고, 김문수 위원장님 뭐 이렇게 비롯해서 김준용 총장님께서 발제를 하셨고, 그렇죠. 제가 발제했습니다. 예, 그 법무법인 동인의 안중민 변호사님도 같이 발제를 하셨었죠. 네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전 위원장이신 김성호 전 위원장님, 그리고 현대제철 전 부사장 권수덕 부사장님이 오셨었고, 또 박인환 변호사님, 황용현 한국경총 노동정책 본부장님 이렇게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시간이 좀 모자랄 정도로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국민노조에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작년 10월 6일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특위 같은 거 맨날 우리한테 물어보고 네.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미 참. 민주당에서 사고 다 쳐놓으면은 네. 대통령한테 건의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아니 뭐 하는 짓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막 그 문재인 똥 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참 무능한 거죠. 여당이. 우리가 작년 10월 6일 날 네. 우리 국민노조에 저렇게 좀 미리 다 했어요. 미리 좀 이렇게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부권에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뒤로 숨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아, 참.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때부터 얘기를 해야죠. 인자 와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뭐든지 예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년 10월 6일 날 했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국민의힘 뭐하고 정부는 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론봉투법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가운데 네. 김문수 위원장도 보이시고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던 법입니다.